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직접 수사 부서가 13곳이 폐지되는 검찰 직제 개편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조국 장관이랑 상관없이 어 방향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너무 비대해서 공룡처럼 음.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특수부, 이 특수부가 상당 부분 이제 들어가고, 형사부도 사실 직접 수사가 줄어들면 형사부도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그렇죠.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가 어떤 이 법이 이제 시행되다 보면 상당 부분 구분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건 지금 직접 수사 부서가 13곳이 폐지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배치는 음. 인력의 재배치라고 보는 거죠. 음. 예. 이렇게 특수부나 공안에 집중됐던 인력을 애초 업무가 9대1, 인력도 9대1 정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배치하는 1단계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반발이 심한 거고, 사실은 점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지금은 네. 원래는 검찰 수사권 폐지예요. 원래 의제는 그거였는데 도저히 검찰이 반발이 심하고 경찰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초보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거고, 그에 따라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 편중됐던 인력 배치를 재배치하는 수준에 이제 직접 수사기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무슨 큰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다 검찰 개혁이 더 진전되는 것을 막는 미리 사전에 단속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정말 기득권 지키기 징글징글하다 진짜. 네, 그리고 저는 딱 하나는, 제가 사실 좀 이제가 밝지 않아서 그런데 전관 예우가 대다수 검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일 것이다. 내 선배의 전관 예우는 나의 미래다.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봉준 우리 전 비서관이 국회 들어가시면 전관 예우 금지법. 슬프다. 그 말씀 하시는 분이 슬프다 진짜. 저요? 예.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함께하기. 그쵸? 기죽지 말기.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반발은 있지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검찰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에는 검찰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어떤 전략의 실패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아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 두 개 있다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첫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되고 공수처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비토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상식인데 원래 그게 그렇게 안 되세요. 일어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께서 공수처 반대에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몇 번 거셨거든요. 그런데 전략 실패했는데 비대위 체제로 안 가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아주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이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 몇 개 프레임을 누군가는 짜놓은 것 같아요. 그 보수 승리 프레임을. 그 첫 번째 프레임이 검찰에 대한 보복, 요 부분. 정권 수사 막는다. 요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그물을 걸어놓고 아주 작은 것만 와도 그걸로 무슨 대열을 낚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검찰에 대한 보복 프레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친박 프레임처럼 친문 선거 프레임. 요게 하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푸나님이 김경수 지사 재판 얘기하실 텐데, 저는 이거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선거하면 되지. 일부러 선거를 연기하고 한 가지 흘려요. 그죠? 킹크랩 시연을 본 건 맞다. 유무죄를 따지겠다. 그럼 이 유무죄 따지는 게 뭐예요? 지난 대선에서 불복 프레임 만들어주고 울산시장 선거 계속해서 정치 개입으로 가져가서 정치 개입, 대선 불복 프레임을, 저는 사법부가 앞장서서 그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 섹션으로 나누려고 그래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인사 막 세게 나가고 23일 날이면 아마 중간 간부들 인사가 날 것 같은데 연휴 직전에. 근데 지금 그 법무부에서 나온 메시지를 일단 먼저 봤거든요. 23일 날 낼 거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보니까 확실히 바뀌겠더만요. 네. 윤석열이 남겨달라고 했던 사람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아. 어떤 기준으로 바뀌겠다는 그 기준을 일단 냈어요. 그러니까 미리 딱 봤을 때 지금 대검 쪽에서 봤을 때는 싹 바뀌겠구나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어쨌건 근데 예, 검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네. 인사에서 바뀌는 건 저번에 김 비서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 검찰은 늘 수사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늘 인사를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